서울 외곽 이월화 할머니의 집. 그런데 할머니의 상태가 심상찮아 보입니다. 시어머니의 다급한 상황을 까맣게 모른 채 며느리 김양순 씨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식사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왜 이러세요? 에? 어머니 눈 좀 한번 떠봐. 어머니 왜 이러세요? 어머니. 급기야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어머니. 미동조차 하지 않는데요. 이월화 할머니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결국 얼마 후 할머니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양순 씨와 손녀 진숙 씨는 할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이 믿기지 않은 듯합니다. 그런데 그때 김양순 씨 맞죠? 당신은 이월화 씨 유기치사용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같이 가시죠. 에? 가시죠. 유기치사라뇨? 우리 엄마가 일부러 할머니를 죽이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변호인은 선임할 수 있고요. 변명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서에 가서 얘기하시죠. 뭐 잘못 아신 것 같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일단 가세요. 아니 어머니. 시어머니 유기치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양순 씨. 그녀는 정말 시어머니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한 달 후 이월화 할머니의 죽음을 밝히기 위한 재판에 며느리 김양순 씨가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섰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16일 8시 20분경 이월화 할머니는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입원했으나 결국 1시간 후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 이번 사안은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일부러 방치해서 사망케 했다라는 사안인데요. 며느리가 평상시에 시어머니를 학대했다라든가 잘하지 못했다라든가 이런 증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건이 진행될수록 정말 숨겨진 비화가 있었던 거죠. 사망한 이월화 할머니는 중증 치매 환자로 각별한 보호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인 피고인이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중증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던 김양수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니, 나 식당 갔다 올 테니까 점심 때 이거 드시고 얌전히 계셔. 어? 나도 같이 가. 같이 가서 놀자. 어? 아유, 일하러 가는데 나 놀러 가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참. 아유, 같이 가자 말이야. 같이 놀자 말이야. 아니 그래 죽을래 걸 죽을라 좀. 아이고. 그리고 지난 9월 1일 저녁 김양수는 퇴근길에 평소 자신의 집에 쌀 배달을 해주는 슈퍼주인 김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영원덕 한번. 야! 배고파 죽겠어. 세미를 아주 굶겨 죽일 작정이야? 사흘 동안에 밥 한 톨 안 주더니 오늘도 굶기려고? 어머. 아이 배고파. 어머. 아 미쳤어. 아 미쳤어. 아니 그거를 잡수시면 어떡해? 뱉어. 나와봐. 뱉으라고. 뱉어. 아휴, 할머니가 배가 많이 고프셨나 보네요. 식사 좀 챙겨드리지 좀. 아이 아니에요. 아이 아침에 나가면서 점심상 싹 차려놓고 나갔어요. 이 노인네 다 달래는 데도 다 드렸다가는 집안 살림 거덜나요.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아 무서워. 얼른 들어가. 얼른 들어가. 배고파. 얼른 들어가. 배고파. 안 들어가면 자꾸 이러면 저녁밥 안 준다. 동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양수는 평소 치매로 인해 음식에 대한 욕구가 컸던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지난 9월 16일
이오라 할머니의 사망 당일 아니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짜증나게. 아니 왜 온몸에 뻘거치는 칠감을 하고 그래. 아이고 이리 줘.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호해줘. 아유 정말 이거 뭐야? 기저귀 안 찼어? 기저귀 어째서? 아우 너무 어서. 아이고 아파 죽겠어. 아유 진짜 내가. 이오라 할머니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김양수는 그런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긴커녕 오히려 구박만 했습니다. 아유 진짜.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30분경 김양수는 약 12시간 후에야 뒤늦게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결국 응급실에 도착한 지 1시간 만에 이오라 할머니는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이오라 할머니는 늑골이 13개나 골절돼 있었고 이 때문에 저산소증이 와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망 당일 아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슴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방치를 해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피고인 김양순을 기소하는 바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일부러 돌아가시게 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치매시니까 늘상 있는 일이고 그날 아침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실 정도로 그렇게 편찮으신지 몰랐습니다. 과연 검찰 측의 추정대로 저 피고인이 시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방치했던 걸까요? 피고는 평소에 얼마나 자주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녔죠? 사실 편찮으시다고 하실 때마다 병원에 모시고 가진 못했습니다. 어떨 때는 꾀병도 심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피고가 가장 최근에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간 건 언제였습니까? 아마 돌아가시기 한 5일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망하기 5일 전 김양순 씨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야 이년아, 너만 입이고 나는 조동이냐? 배고파 죽겠다고 이년아. 우리 어머니 배 많이 고프셨구나.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요 고기 볶음 해드릴게. 그날따라 시어머니는 유독 심하게 허기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언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급히 부엌으로 향한 양순 씨. 그런데 시어머니가 부엌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바닥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보셔. 아이고 너 아이 세상에 이게 뭐야? 어머니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이런 거 다 나 못 먹게 하려고 여기다 감춰놨지. 어머니 괜찮지? 조금 놀라긴 했지만 다행히 시어머니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양순 씨가 차려낸 저녁 식사도 아무런 탈 없이 잘 먹었다는 시어머니. 치매 때문에 평소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치는 일이 잦아서 그날 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제 못 먹겠다. 배 아파서. 아이고 아파서 못 먹겠어. 어머니 진짜 어디가 아프신 거야?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아파 죽겠어.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디? 아이고 아파 여기가 죽겠어. 아파? 아이고 아니야 거기 아니라 여기가 아프다고. 여기가 아프다고? 아이고. 어머니 여기가 아파? 저녁 식사 후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시어머니.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양순 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동네 병원에 찾았습니다. 지난밤 부엌에서 넘어진 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할머니, 다른 데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불고기? 나 불고기 싫어. 짜장면 먹을 거야, 짜장면. 아니, 또 아프신 데 없으시냐고요? 없어. 부엌에서 크게 넘어지셨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일단 간단한 치료는 마쳤는데요. 아무래도 많이 놀라셨을 테니까 집에서 안정을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침에 양순 씨의 걱정과는 달리 병원 진단 결과 시어머니는 크게 다친 곳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고의로 시어머니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자 했다면 과연 피고인이 사망 5일 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기 그동안 피고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간 진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를 보살펴왔다는 며느리의 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이월아 할머니는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고 때문에 피고인은 사망 당일 시어머니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지 못했던 것이지 결코 고의로 방치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월아 할머니를 직접 병원으로 모시고 간 적이 있던 이웃주민 김민호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은 이월아 할머니와 피고인을 잘 알고 있습니까? 네, 두 사람이 저희 가게 앞에 사는 데다가 할머니께서 워낙 저희 가게 자주 놀러 오시니까 잘 압니다. 증인이 직접 이월아 할머니를 모시고 동네 병원에 간 적이 있죠? 예,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됐을 겁니다. 그 할머니가 저희 가게 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아니 어디서 이렇게 다치신 거예요? 며느님은? 병원에 갔다 온 거예요? 일단 이리 오세요, 할머니. 할머니의 몸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상처를 발견한 김 씨. 먼저 며느리 양순 씨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화 안 받네. 그런데 그때 아파. 에? 어디가 또 아파요? 어디? 여기. 놀랍게도 할머니의 등에는 심한 멍자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곧바로 할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 역시 꽤 놀라는 눈치였다고 하는데요. 할머니, 요 근래 어디서 크게 넘어지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 어디서 넘어진 적 있으면 말씀하세요. 며느리가 때렸어. 여기도 때리고, 여기도 때리고, 여기도 때리고. 아주 무슨. 놀랍게도 할머니는 온몸의 상처가 며느리에게 맞아서 생긴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분명 그때 이월아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았다고 했습니까? 예,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증인을 찾아와 정확하게 등이 아프다고 했고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해자는 왜 며느리에게 제대로 어디가 아프다 말을 못하고 오히려 이웃 주민에게 정확하게 어디가 아프다 말을 했던 것일까? 이상입니다. 증인은 김양순 씨가 시어머니 이월아 씨를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 있다고 하셨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만
할머니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자꾸 때린다고요. 아, 그러니까 학대하는 장면을 직접 본 적은 없단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월아 할머니는 중증 치매 환자였습니다. 그러한 중증 치매 환자의 말을 온전히 다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만일 피고인이 정말로 시어머니를 학대했다면 거기엔 분명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는 셋째 며느리시죠? 네, 그렇습니다. 셋째 며느리신데 어쩌다가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겁니까? 제 남편이 삼형제 중에 막내예요. 첫째, 둘째 형님께서 외지로 일찍부터 나가 계시는 바람에 남편과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게 됐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야! 지금 오면 어떡해? 시엠이 굶어 죽으란 말이냐? 어머니 시장하시죠? 아유, 죄송해요. 오늘 시장에 손님이 너무 없어서 제가 좀 더 팔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어요. 아, 죄송해요, 어머니. 아유, 그걸 핑계라고 대고 있어? 남편이 사고로 다리를 잃은 후로 양순 씨는 혼자서 집안 생계를 책임졌다고 하는데요. 야, 너 지금 내가 비용신이라고 우리 엄마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 거냐 지금? 잘못했어요. 진숙 아빠,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지금 어디서 시간방이야? 시어머니의 외면 속에 남편의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렸다는 양순 씨.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린 딸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지 싶다가도 그 집에 더 있다가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어린 것을 두고 집을 나왔겠습니까? 결국 어린 딸을 남겨두고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양순 씨는 식당 일을 전전하며 20여 년간 홀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전 양순 씨는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꿈에도 그리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기요. 혹시 엄마? 진숙이니? 엄마, 진숙이. 나 진숙이 맞아요. 엄마. 진숙아. 엄마가 미안해. 20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나게 된 양순 씨.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런데 딸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할머니가? 아니 어쩌다가? 얼마 전에 나까지 결혼하고 나니까 당장 할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치매는 점점 심해지시는데 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중증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돌봐주는 사람 없이 홀로 지내고 있다는 것. 그 길로 양순 씨는 시어머니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무런 기척이 없는 시어머니의 집. 그런데 양순 씨는 집안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이게 뭐야? 어머니. 아이고,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이런. 아이고, 이렇게 안타깝게. 며느리조차 알아보지 못할 만큼 시어머니의 치매는 심각했습니다. 결국 그날 양순 씨는 자신을 대신해 딸을 키워준 시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다고 합니다. 요즘은 자기의 부모도 치매에 걸리면
고려장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자신을 학대한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모신다는 것은 진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20년 전 집을 나간 며느리가 느닷없이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셔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은 전 남편에게 폭력을 당할 때마다 자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때로는 남편과 함께 자신을 구박했던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말도 안 됩니다, 검사님. 그런 생각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야 원망하는 마음이야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딸 진숙이가 잘 큰 것도 다 시어머님 덕이고요.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서운했던 그 마음 진작에 다 풀었습니다. 피고인과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과연 어땠을까요?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피고인의 딸 오진숙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 이월아 할머니가 사망하기 전 증인이 피고인의 집에 마지막으로 찾아간 게 언제였죠?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뵌 게 돌아가시기 한 2주 전쯤 됐을 거예요. 그날 할머니가 병원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돼서 찾아갔었습니다. 아유, 어머니 들어가자고 얼른. 아이고 동네 사람들 아이고 며느리년이 허구한 날 나를 두들겨 빼서 아저씨 왜 이러세요? 창피하게. 얼른 들어가요. 아이고 내가 너한테 만나 맞을 줄 아냐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나 좀 살려줘요. 네, 들어가자. 아이고 어머니 이러시니. 아이고 살려. 수시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 양순 씨의 흉을 보곤 했다는 할머니. 아이고 나 죽어. 그날 진숙 씨는 어머니에게 그간 고민해온 얘기를 조심스레 꺼냈다고 합니다. 엄마, 아무래도 할머니 요양원에 보내는 게 좋겠어요. 요양원 보내시는 거 나도 좀 부담할 테니까. 말이 좋아서 요양원이지. 할머니 거기 가시게 하면 갖다 버리는 거나 같아. 거기서 아무리 잘해준다고 한들 내 손으로 하는 것만 해. 할머니 누가 뭐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모셔. 엄마, 안 힘들어. 괜찮아. 어머니 안 주무셨어?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미안하다 애미야. 어머니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 반지잖아요. 이제 이건 네 거야. 어머니 너무 애쓸 거 없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고마워서. 어머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저하고 오래오래 살다 가셔야지.
할머니께서 보통 때는 엄마를 힘들게 하셨어도 가끔씩 제정신으로 돌아오실 때는 누구보다도 엄마한테 고마워하셨습니다. 할머니를 그렇게 걱정하고 지키려던 엄마가 할머니를 죽게 내버려뒀다니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어머니의 결백을 주장하는 딸 진숙 씨. 과연 그녀의 증언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피고인은 중증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유기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겠습니다. 만약 딸 오진숙의 말대로 시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서 제대로 된 보호와 치료를 받게 했다면 이처럼 피해자가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본 검사는 피고 김양순에게 존속 유기치사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피고인은 지난 1년 동안 중증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딸은 요양원에 모시자고 했지만 피고인은 단호히 이를 거절했고 이는 자신의 딸을 길러준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고인이 과연 시어머니를 유기의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세요.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제 자식을 제 손으로 제대로 키우지도 못했습니다. 평생 죄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픈 시어머니가 사시는 날까지 곁에 모시고 살면은 죄가 조금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이것도 내 욕심이었었구나. 나는 끝내 죄만 짓다 가는구나. 나중에 정말 우리 어머니 뵐 면목이 없습니다. 어머니, 불쌍한 우리 어머니.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급작스러운 죽음. 과연 며느리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늑골 13개를 골절시키는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언어 또는 행동으로 가슴 통증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이 유독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일용노동으로 간신히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피해자와의 계속적인 동거와 부양을 원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해자의 생명이 위중한 상태를 알면서도 사망하도록 내버려둘 뚜렷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김양순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죽인 폐륜 며느리로 세간의 비난을 받았던 김양순 씨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녀의 진심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 부부들이 부모를 학대하고 유기하고 이 사건 또한 뭐 그런 사건처럼 그렇게 결론이 나겠지. 이 며느리는 사실 이 시어머니를 돌보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딸들을 돌봤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모셔다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는 거죠. 일반적인 이 상황을 떠나서 실제로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죠.